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8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요 전열을 가다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죠. 사실 그러는 와중에도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지금 국회에서 김민석 사퇴를 촉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고요. 또 윤상현 의원들을 비롯해서 국회의장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최민희 가방위원장이랑 굉장히 심하게 고성을 하면서 끝까지 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야 대통령 앞에서도 할 말을 다 하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말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데요. 이러는 와중에 도대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은 뭘 하고 있느냐? 이제 임기가 한 이틀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비대위원장은요 전국 투어 중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오세훈 만나고요. 또 이준석 만나고요. 그리고 김종인 얘기하고요. 그리고 뭐 홍준표 얘기까지. 이런 사람들 다 공통점이 있죠. 바로 명태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으로만 말하는 행동하지 않는 보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도 타령만 하는 보수. 중도라는 건 정책을 가지고 중도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자유우파에 있는 그런 이념은 무엇이냐? 그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여 공세를 하고 있는 이 국민의힘을 다지고 그리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총 공격을 해야 되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혼자 어디 뭐 충남 공주에 가서 홍수대책 브리핑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울산에서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방문하고 울산시장을 면담하고요. 또 강원도를 방문해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면담하고 강원도 언론과 기자간담회를 하고요. 그런데 이런 일정들이 전부 이 원내대표와는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내에서도 이런 뜬금포 지방 일정을 왜 하느냐? 그래서 당에서도 이 김 위원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김용태가 지금 이 지방 투어를 하면서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열리는 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 정책위의장, 사무총장이 모두 공석인 상황에서 비대위원장까지 밖으로 돌면서 국민의힘 내부 결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셈이죠. 이러는 와중에 어떤 일이 오늘 벌어지고 있느냐? 바로 특검,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이요.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공개로 소환하라. 조국 때요. 조국 수사할 때 조국이 자신이 형사소송법, 형사 검찰 규칙을 바꿔가면서 비공개로 소환해야 된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 놓고는 지금 조은석 특검은요. 혹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하로 들어갈까봐 그 지하에 차들을 세워놓고 다 막아놨다고 합니다. 서울 고검 측에서 특검팀 요청에 따라서 오전 8시쯤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통로에 철제 플라스틱 바리바게트를 세워서 차량 출입을 막고요. 거기다 경찰 기동대 480여 명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까지 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이재명이죠. 직원들까지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못된 행동이죠. 이 망신주기도 망신주기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언론의 포토라인에 세워가지고 지방선거까지 이어가겠다라는 아주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자들은 또 어떻게 달려드느냐? 기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 기분 나쁜 질문을 하는 겁니다. MBC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언론이 있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 MBC를 특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언론들이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조은석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문으로 만났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실 겁니까? 라고 하면서
전직 대통령을 깔아뭉개는 이런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 포토라인에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을 향해 가지고요. 법령과 적법 절차를 위반해서 폭주하는 특검은 법위에 존재하는 것이냐? 결국 특별검사도 검사일 뿐이다. 말장난과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여 조사하겠다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결국 정치적 선동이자 여론몰이다.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포토라인과 유사한 공개 소환 방식을 강요하고 있는데 특검이 자극적인 사진 한 장으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수사하고자 하는 것은 내란죄가 아니기 때문에 전 국민이 피해자라는 말 역시 성립할 수가 없다. 조작 시도에 대해서는 명백히 지적하겠다. 그리고 특검 니들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말고 특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한테도 말하고 싶네요. 피고인 이재명, 재판부터 받는 건 어떨까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히 봐줘야 될 필요가 없다고 말하던 민주당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피고인 이재명이 받고 있던 5개의 재판 왜 멈춰야 됩니까? 사법부가 들어 누우니까 그냥 그거에 이어서 가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똑같이 대해라. 현직이고 전직이고 대통령 수사나 재판이나 한다면 똑같이 대해라.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특검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그 숙명여대 논문 표절, 이 논문 표절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논문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논문 표절 보니까요. 김민석이 논문 표절률이 더 높더군요. 거의 41%, 반 이상을 표절했는데 민주당은 여기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요. 이재명은 괜찮다는 거예요. 이재명은 대통령이고 이재명은 피고인이지만 이재명은 재판 안 받아도 된다. 혹시라도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으니까 법을 고치자. 그래도 그게 부족하다. 그럼 판사를 그냥 탄핵하자. 그리고 이재명이 병원에 입원한 거 이재명이 과거에 단식투쟁으로 입원했다고 기억하시죠? 녹색병원. 이건 괜찮다.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가 입원한 건 절대 안 된다. 표절도 마찬가지다. 뭐든지 이렇게 이중적으로 자신들은 다 괜찮고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는 다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요. 이 민주당이 어떤 정도냐. 지금 공수처도 사실상 대통령 산하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기현 부장판사가 지난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다시 공수처가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팀으로 지기현 부장판사 수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다 수사를 하겠다. 그리고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있은 다음 날 대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심우정 검찰총장도 공수처에 고발이 됐는데 이 공수처에서 요거 내란 특검으로 보내드려야죠 하면서 지기현 부장판사와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내란 특검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들은요 끈질기게 이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현직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하고 그리고 그걸 특검으로 보내고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은 열광합니다. 더 보내야 된다. 더 보내야 된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개혁신당도 마찬가지죠. 개혁신당 여당입니까? 야당입니다. 진보당 여당입니까? 야당입니다. 민주노동당이요? 야당입니다. 야당은 뭐 해야 됩니까?
여당의 이런 폭주에 한마디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특히 제1야당이 제일 나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장 뭐 하고 있다고요? 전국 투어 다니면서 대표 놀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준석이 대선 때 제주도 가고 울산 가고 뭐 놀러 갔던 거 막 그런 거나 비교가 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뭐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데 특히 조희대 고발 사건 공수처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국에는 또 내란 특검으로 사건을 이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요 무조건 오면 이와 관련돼서 모든 것을 지금 내란 특검 조은석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은석이 손에 칼자루를 쥐고 막 흔들어대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전부 수사해서 정치적으로 뭔가 만들어내겠다고 지금 그렇게 이를 갈고 있는 겁니다. 특검은요, 정치 특검이기 때문에 뭐든지 만들어냅니다. 뭐가 됐든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낼 수 없으면 이렇게 포토라인이라도 세워가지고 국민들한테 각인시킵니다. 사진 한 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요. 지방선거 때뿐만 아니라 다음 총선 때까지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어쨌거나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에 대해서 그 대법에서 항소를 취소한다. 1심을 유지한다. 사건 피고인 그리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고 파기 자판을 했더라면 지금의 이런 꼴은 안 당했을 겁니다. 그 용기 한 스푼이 없어가지고 그 적절하게 적어야 할 파기 자판 그 용기 한 스푼이 없어가지고 결국 본인도 이렇게 내란 특검으로 수사받게 되는 겁니다. 수사받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냥 뭐 일주일만 수사받고 될까요? 그거 아닙니다.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2025년 6월 26일자 기사입니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했던 박근혜 정부 인사들 드디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지었습니다. 2025년 6월 26일 기사입니다.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2015년부터 지금 거의 10년간을 이 사람들 수사받고요. 재판받고요. 또 수사받고요. 재판받았습니다. 저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지금 10년을 저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누가 우리가 관심이나 가졌습니까? 이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누가 하나 손잡아 줬습니까? 그 사람들 손 묻으면 안 돼 하면서 다 무시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은요. 저렇게 특검했다, 특조위 만들었다, 무슨 조 만들었다, 뭐 만들었다 해가지고 수사 결국에는 재판 1, 2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 검찰에서 상고심의위원회 시민단체들로 사실상 이루어진 상고심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상고시켜가지고 대법원까지 가게 하는 이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 내란 특검이요. 1월이란 보장 이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10년은 끌어갈 겁니다. 10년은 끌어간다.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힘 이름도 바꿔야 되죠. 국민의힘 사람들도 다 바꿔야 되죠. 거기에 투쟁력 있는 사람들로 다 바꿔야 되죠. 야당이 개편돼야 되겠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1야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야당이 이 고리를 끊어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끈질깁니다. 저들은 이렇게 끈질깁니다. 그래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한심하게 오세훈은 이준석과 합당을 해야 된다. 이준석 지방선거에 들어오라.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요. 홍준표는 국민의힘 망해라. 저주를 퍼붓고 있고요. 그리고 김용태는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경원 의원이요. 철야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김민석 지명 철회, 법사위원장 반환 촉구, 철야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경원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요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묻지마식 의회폭주, 민주당식 협집하게 해가지고 상임위원장 강행처리 규탄대회 이래서 지금 국민의힘 일부 정말 싸울 수 있는 야당을 해봤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여성 혼자도 이렇게 나서는데 도대체 국민의힘 영남 의원들, 대구 경북 의원들 뭐 하고 있습니까? 윤통한테 그렇게 자리 받아가지고 윤통 이제 나가니까 나 몰라라 하면서 그냥 지역구 돌아다니면서 다음 공천 받아가지고 배진 한번 더 해먹어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서서 투쟁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 있는 당협위원장들 애가 탑니다. 속이 터져갑니다. 국회로 갈 수도 없고요. 밖에 장외에서 하더라도 누가 관심도 없고요. 이러는데 같이 합심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하고 있죠? 유튜브 통해서 계속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2039가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고 있죠? 유튜브만 나왔다 하면 경기를 일으키면서 극우다 극우다 우리는 거긴 못 간다. 그리고 지방 공중파 간다. 채널A 간다. TV조선 간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누가 봅니까? 그거 민주당이 보고 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을 결집하는 거 왜 문재인이 조국을 임명했습니까? 그때 윤석열 당시 총장이 조국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 문재인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당신은 정치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지지자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임명하는 거다. 지지자들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지자들이 열광적으로 소통해 줄 때 이 야당 의원들도 정신을 차리고 소통의 방식을 바꿔서 전부 유튜브도 나와야 되고 더 강화시켜서 저쪽에 밀리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희망을 좀 보고 싶다 이 말씀 드리고 그리고 또 한 사람 대통령과도 싸울 수 있는 사람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요. 대통령한테 가서는 이럴 거면 독임제를 해요. 방통위를 그냥 만들어 주세요. 뭐 이렇게도 얘기했고 또 임기 보장해달라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7일에 과방위가 열렸습니다. 과방위는 또 누가 있죠? 최민희와 김현희 있죠. 이 최민희가 가방이 하기 전에 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했습니다. 방통위원장은 옵저버다. 정식 내각이 아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한다는 건 일종의 관종적 형태다. 그리고 방송 장악의 하수인이다. 버카의 여인이다. 빵진숙이다. 근데 이런 사람이 독임제를 하자는 둥 임기 보장을 해자는 둥 대통령과 임기를 맞춰달라는 둥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방송에 나와서 먼저 쳐댔습니다. 그러자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만만치가 않죠. 나와가지고 최민희와 결투를 벌였습니다. 최민희가 먼저 이진숙을 향해서 방통위원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만큼 망가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모욕적입니다. 아주 모욕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을 이어가려고 하니까 최민희가 그만하세요. 끼어들지 마세요. 질문한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아니 아주 모욕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고성을 서로 지르면서 싸웠습니다. 이 정도 싸워야 진짜 야당 아닙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방송 3법도 처리를 못했지만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내년 8월까지가 임기입니다. 내년 8월까지 임기인데 임기를 지키겠다라고 나서니까 최민희가 임기를 지키지 못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를 줄이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진숙을 내보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내 임기까지 다 하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랑 맞춰서 이재명 정부 다음에 들어올 방통위원장이랑 니들이 함께 방통위 그 임기 맞춰라. 그걸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나머지 공공기관들도 다 임기 다른데 그거 어떻게 방통위만 할 거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진숙 위원장이 한 방을 매긴 거죠. 이진숙 위원장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탄핵되고요. 그리고 탄핵 때도 방송한다고 미디어 오늘인지 어디선지 막 공격을 해댔죠. MBC에서 극우라고 하죠. 그리고 가방이 나가면 최민희가 저 난리를 치죠. 이재명 만나면 대통령이라고 저 윽박이나 지르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그 여성으로서 저 자리에 가서 앉아서 이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응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뉴스를 안 보고 관심을 안 가질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응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씩 우리가 더해서 힘을 내 가지고 이 선거 믿을 수 없던 선거 아닙니까? 이거 깨 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뉴욕에서도 그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런 광고판이 뭐 되기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도 제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기로 하고, 선거에서 이기고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투표 이기고 사전투표 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무언가 정말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올 때까지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께 뉴스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뉴스 하나 꼭 보신다면 제 뉴스 구독해서 꼭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